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금융사들이 어떻게 반격을 할 것이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금융사들이 점점 더 산업으로 고객들이 직접 쓸 수 있는 서비스로 나아가는 흐름들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NIM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은행들의 수익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예요. 어떤 지표냐면은 고객들에게 이 대출을 지급해 줄 수 있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전체 자산들 중에서 그 이자로 얻은 총 수익이 얼마만큼인가 라고 하는 비율이 이제 순이자 마진이라고 해서 NIM 이렇게 부르는데, 이 수치가 2005년만 해도 2.81%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올해가 아니지 작년이죠. 2020년에 보면은 1.4%까지 떨어지게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은행들이 이제 이자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수준 자체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사들에서도 이제 수익성 압박 자체가 계속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점점 더 수수료 중심의 매출, 수수료 중심의 이익을 키워가려고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DBS 같은 싱가포르 개발은행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자신들이 고객들에게 대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뭐 여행이나 건강, 자동차, 쇼핑, 엔터테인먼트 이런 다양한 산업들로 자신들이 직접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부문들이 굉장히 주목을 할 만한 점은 이런 DBS의 디지털 소매 부문의 매출 자체가 다른 사업 대비해서 한 2배 이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기 자본 이익률 자체도, 그러니까 이익이 얼마만큼 만들어지느냐 역시도 훨씬 더 높은 수치로 나타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디지털화된 서비스들로 유입된 고객들의 경우에는 그 이익 창출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고객 중에서 디지털 채널로 들어온 고객이 한 40% 정도가 돼요. 근데 이들의 이익 비중을 보면 전체에서 거의 한 7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고객들이 루크러티브한,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영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기존의 은행들, 금융사들은 이자 수익이 뭐 요 정도였고, 그 다음에 금융 수수료 수익은 뭐 요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 이자 수익 자체가 줄어들긴 줄어들겠지만 이 이상으로 뭐 소매이익이라든지 다른 수수료 이익들이 느는 형태로 은행들이나 금융사들이 이런 전략 자체를 바꿔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최대 보험사죠. 핑안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원격 의료 서비스들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미국의 금융회사인 캐피털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이제 중고차 판매 자체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중고차 금융 플랫폼 같은 걸 만들어서 고객들이 쉽게 뭐 중고차나 신차 같은 것을 검색하고 그것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쇼룸을 제공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고객들이 차를 살 때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캐피털원의 금융상품을 결합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금융상품 셀링 역시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1위 은행인 이제 은행도, 최대 은행도 굉장히 이런 부동산 영역에 직접 진입을 해가지고 사업을 키워가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은행이 우리나라의 직방이나 다방 같은 이런 부동산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플랫폼에서 고객들이 쉽게 자신들이 원하는 이런 집을 찾을 수 있게 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나 여러 대출이 필요하면은 우리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핀테크에 대한 관심 함께 많이 가져주시고, 더불어서 이런 새로운 IT 서비스들, 스타트업들에 함께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